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인데요.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퇴직연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노후 준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라든가 제도라든가 제가 여러 번 개선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근데 다행히도 최근에 2021년 매경 재테크 컨설트 특히 퇴직연금 박람회를 처음으로 국내에서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초대를 받았고 내 연금 자산을 튼튼하게 하는 제목으로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TDF에 대해서 많은 성공 스토리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TDF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저희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하는 TDF 담당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김영석 씨인데요. 우리 펀드 매니저를 모시고 TDF가 뭔가 그리고 메리츠에서 출시한 TDF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펀드 매니저를 하고 있는 김형석이라고 합니다. 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TDF라는 것이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펀드 상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 메리츠 자산운용에서도 작년 2020년 10월 23일 날 이 메리츠 프리덤 TDF를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리를 빌려서 저희 메리츠 프리덤 TDF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TDF가 이제 각 회사마다 많이 출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름이 메리츠 프리덤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 이름의 배경이라든가 그것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 메리츠 프리덤 TDF는 이제 경제적 자유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TDF는 이제 은퇴를 목표로 하는 그 시점이 정해져 있고요. 그 시점에 맞춰서 자산 배분이 자동으로 조정이 되게 되지요. 그리고 이 목표로 하는 은퇴 시점에 도달을 하였을 때 이 경제적 자유를 고객님들께서 달성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메리츠 프리덤 TDF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했죠, 미국에서 TDF를. 그래서 미국에서도 TDF가 나온 후에 퇴직금이 TDF에 투자됨으로써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메리츠 자산운용도 메리츠 프리덤 TDF를 출시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좀 TDF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거를 골라야 될지 그리고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펀드를 만들게 됐고요. TDF가 많은데 메리츠에서 출시한 TDF가 어떤 점에서 차별성이 있나요? 우선 저희 메리츠 프리덤 TDF는요. 저희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100% 직접 운용하는 펀드입니다. 다른 회사의 TDF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시 초기에는 이런 외국계 회사들하고 같이 공동 운용을 하거나 협업하는 그런 펀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 메리츠 자산운용은 저희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직접 운용을 하는 그런 TDF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TDF는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외국의 회사들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외국 투자자들과 공동 운용을 한다거나 그들의 전략을 차용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식의 이제 TDF들이 많이 출시가 되어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런 TDF들도 조금씩 한국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많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저희 메리츠 프리덤 TDF 같은 경우에는 출시 초기부터 꾸준하게 일관되게 저희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100% 직접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데는 TDF를 외국의 큰 능력 있는 회사들하고 같이 하는데 메리츠는 자체 인력만으로 그게 가능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세요? 예, 충분히 이제 하실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는 이 메리츠 프리덤 TDF를 모자형 구조라는 구조로 이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모자형 구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메리츠 프리덤 TDF는 자펀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님들께서 이 메리츠 프리덤 TDF 자펀드를 가입을 하시면
자동으로 6개의 모펀드에 이 금액이 분배가 되어서 투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이 펀드는 모펀드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모펀드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메리츠 프리덤 TDF가 하나의 새로운 펀드로서 출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메리츠 자산운용의 운용팀에서 기존부터 운영을 하고 있던 이 모펀드에 메리츠 프리덤 TDF 자펀드가 투자를 하는 그런 구조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이제 100% 직접 운용하는데도 이제 지장이 없고 이제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운영하는 펀드들에 투자가 돼 있고 그거를 분산해서 투자돼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외국 그 자산운용사와 특별히 제휴를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결국은 이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외국 그 자산운용사의 도움이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 그 자산운용사의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우리 투자가들한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출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메리츠 프리덤 펀드를 출시할 때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요. 어느 게 더 고객한테 유리할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펀드를 이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펀드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외국 자산운용사랑 같이 했을 경우에는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데 투자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결정을 내렸고, 저는 그게 우리 투자가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김영석 씨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국의 다른 우리 경쟁사들도 처음에는 외국의 자산운용사와 같이 하다가 최근에는 많이 그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투자한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더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우리 투자가들이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메리츠 프리덤 TDF는 이제 전 세계 투자하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글로벌 투자하다 보니까 그 환율은 어떻게 되나요? 환율을 해지하나요? 우선 답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메리츠 프리덤 TF는 환율 해지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고객님들의 이런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내린 의사 결정인데요. 이 환율 해지를 하게 되면은 매년 해지를 하기 위한 그런 고정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이제 펀드의 수익률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죠. 환율은 이제 뭐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습니다만, 다만 그 환율을 이제 상쇄시키기 위해서 환해지를 하게 되면 매년 고정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그 비용을 절감하는 쪽이 오히려 투자자분들께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여서 저희는 이제 메리츠 프리덤 TDF 같은 경우에는 환율 해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투자하고, 근데 그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우리 투자가들이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단한 거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면 서로 그런 상쇄작용을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환율에 노출된 거를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해지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이제 저희 판단인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그 투자가들이 궁금한 게 뭐가 있을까요? 메리츠 프리덤 TDF가 어떤 모펀드들에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메리츠 프리덤 TDF는 6개의 모펀드에 나누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6개의 모펀드는 이제 국내 주식, 국내에서도 이제 견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메리츠 코리아 모펀드, 주식형 모펀드가 있고요. 이제 해외 성장 산업에 주로 투자하는 메리츠 글로벌 다이버시파이드 모펀드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형 펀드로는 이제 그 중국이나 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메리츠 이머징 마켓 모펀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진 시장에서 안정적인 사업으로 배당을 꾸준히 지급하는 메리츠 글로벌 고배당 모펀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채권형 모펀드 중에는 이제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메리츠 코리아 채권형 모펀드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 채권형 ETF에 주로 투자하는 메리츠 글로벌 채권 모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의 모펀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장 잠재력에 있는 한국 기업에도 투자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비중인가요? 한국에는? 그 한국에도 분명 이런 그 강고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주식 비중이 가장 높은 TDF 2050의 경우에는 이 한국 주식 비중이 2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TDF는 연도별로 이제 그 자산 구성이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5년을 주기로 주식 비중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TDF 203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한국 주식 비중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TDF 2030에서는 한국 주식 비중이 15%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TDF는 이제 그 잘 아시겠지만 그 뒤에 연도가 붙어 있어요, 그죠? 네, TDF 뭐 2030, 네, 또 어떤 거 2040, 또 2050. 그래서 뒤에 연도가 그 은퇴하는 시점을 그 말하는 의미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붙어 있는데 그래서 각 펀드별 운영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 네. 2030은 어떻고 2040은 어떻고. 메리츠 프리덤 TDF는 우선 5가지가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각각 뒤에 이제 목표로 하는 은퇴 시점이 연도의 형태로 이제 붙어 있게 되는데요. TDF 2050, TDF 2045, 40, 35, 30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TDF 2050 같은 경우에는 2050년 은퇴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가입하시는 펀드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TDF 2030 같은 경우에는 2030년 은퇴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께서 가입하시는 펀드죠. TDF 205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퇴 시점까지 목표로 하는 기간이 길게 남아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이 높게 형성이 이제 편입이 되어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TDF 2050은 주식 비중이 75%, 채권 비중 25%로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5년을 주기로 주식 비중이 점진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TDF 2030이 되었을 때 주식 비중 60%, 채권 비중 40%가 되고요. 이 마지막 단계로 메리츠 골든 에이지 펀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이밍은 이제 TDF랑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TDF의 최종 종착역으로 보시면 되셔요. 그래서 이 메리츠 골든 에이지 자펀드 같은 경우에는 채권 비중이 70%로 오히려 더 높고요. 주식 비중이 30%로 편입이 되어서 고객님들의 이 노후 자산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리츠 골든 에이지 펀드는 이제 그 은퇴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 가입을 하시겠네요. 은퇴를 하셨거나 아니면 네. 은퇴가 임박하신 분들께서 네, 골든 네. 에이지를 찾게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골든 에이지 펀드, 그러니까 은퇴를 하신 분들의 펀드는 주식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골든 에이지 펀드는 이제 주식 비중이 30% 정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 비중이 70%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 펀드 자산 가치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지만 그보다도 조금 더 이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서 운영을 하는 펀드가 골든 에이지입니다. 점진적으로 이 펀드 자산 가치의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지만 그보다도 조금 더 이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서 운영을 하는 펀드가 골든 에이지입니다. 그렇게 또 그 생각이 나나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은퇴하신 분들 변동성을 최소한 하는 펀드가 골든 에이지 펀드라 그러면 그 반대로 우리 젊은 분들이 투자하는 펀드 있죠. 네, 그러니까 2050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건 주식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메리츠 프리덤 TDF 2050 같은 경우에는 주식 비중이 75%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투자하실 수 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에 많이 편입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크게 봐서 TDF라는 거는 내가 어떤 직접 내가 주식의 비중을 어느 정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이제 결정을 잘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메리츠가 알아서 해준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우리 투자가 되시는 특히 퇴직연금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직접 그 어떤 펀드를 골라야 될지 아니면 주식 비중을 얼마나 해야 될지 그런 잘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은퇴할 시점만 정하면 그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주식 비중을 차차차차 줄이는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변동성과 그다음에 그 위험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그 수익은 최대한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펀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을 예. 드리면 이제 그 주식 비중과 채권 비중은 5년을 주기로 해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메리츠 TDF를 그 차별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환율을 해지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외국 기관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도 우리
투자가들한테 유리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고 또 다른 거 또 뭐 있나요? 그 장점이라고 그러면 이제 저희 메리츠 자산운용의 이제 그 철학하고 연관된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TDF는 연금 자산이고 퇴직연금으로 이제 그 특히나 이 퇴직연금으로서 이 은퇴를 대비하는 그런 성격의 이제 자금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 기간이 굉장히 길기 마련이고 자산운용사가 이제 펀드를 운영함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철학을 가지고 철학과 스타일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자산운용사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메리츠 자산운용은 이제 꾸준하게 일관되게 기업과 동업한다는 마음으로 이제 장기 투자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기간이 긴 이 TDF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자산운용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중요성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 같은 이제 나라에서도 이 TDF가 생김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그 많은 퇴직연금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큰 붐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TDF의 중요성이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폭을 차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TDF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저도 우리 팀의 그 펀드를 운영하는 팀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 중요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TDF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또 직접 이 퇴직연금을 가지고 꼭 투자를 시작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